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제가 못했어요. 제가 어제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었어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뭐 쉬지 않는데 어제는 너무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침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안 나와서 억지로 회원방까지만 딱 진행하고 쉬었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제일 센 거로 제가 달라고 해서 약 먹고 점심 때 누워 있다가 아이온 투라뇨. 저 그 MMORPG를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약간 아케이드 게임을 좋아하지 그 막 사냥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전략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이런 거 좋아하고요. 예,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게 아침에 보니까 이번 감기가 진짜 무서운 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이 자꾸 아파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인 감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확실히 많이 좀 나아져가지고 지금 100%는 아닌데 당연히 뭐 하루 만에 어떻게 나아요. 근데 좀 세게 처방을 받았더니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2, 3일 가지 않을까요? 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 예, 앞에 방송을 또 이제 앞에 민 박사님이 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민 박사님이 제가 채팅을 하나 쳤는데 전지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면 토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청라에 왔다고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밥 사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바쁘고 다음에 사준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청라에 왔다고 왜 연락을 하신 거야? 혼자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제 아이디인지 모르셨나봐요. 제가 대기하다가 안 끝내고 계셔가지고 하나 친 거였습니다. 예, 아무튼 다들 반갑고요. 시장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트로닉스.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반도체 끝난 건지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반도체 안 끝났죠. 예, 반도체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당연히 안 끝났는데, 한번 IT 볼까요?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갭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쭉 올라갈 것으로 보신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이거 쭉 올라갈 거라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때려 맞지 않을까 보신 분 2번 한번 쳐보세요. 둘 다 1번이네. 2번.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약은 있는데 저는 이거는 2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 강약은 있어요, 물론. 근데 1번도 의외로 많구나. 자,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제가 어제 보니까 모 베팅 사이트에서 97%를 기록했어요. 어제. 이 말은 뭐냐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컨센서스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반반도 아니고 97%가 이게 돈 거는 사이트인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래요.
이거 길어야 1박 2일 아니에요? 정말 길어야 1박 2일, 1박 2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효과는 길어야 1박 2일이라는 거죠. 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반도체는 끝난다 이렇게 또 자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SK 하이닉스 있죠.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이 얘기를 그 방송에서 한 적은 없고 그 며칠 전에 제가 모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전문가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가를 얘기를 했더니 아 역시 네가 주식을 잘 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전 100만 원이에요. 전 100만 원 갈 거라고 사실은 봐요. 하이닉스. 내년에. 근데 내년에. 누가 좋아했는지는 아시겠죠, 대충. 이 얘기를 술 먹다 했더니, 여기까지는 가겠지, 내가 그랬더니. 야, 역시 너는 주식을 잘 보네요. 뭘 잘 봐. 하이닉스가 되게 좋긴 해요. 인정할 건 해야지. 대장주예요, 반도체가. 반도체가 대장주인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려면, 저렇게 되려면, 쉴 때 쉬어줘야 돼요. 쉬어야 저게 가능해요. 쉴 때 쉬어야 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엔비디아 때문에 확 바뀐다고요? 아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땐 조금 애매한데요.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모로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애초에 너무 정배였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은 지나친 정배였는데 거기에서 먹을 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지수 상황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뭐가 약해? 하이닉스 얼만데요? 그나마 센 편 아닌가? 다른 거보단? 3%나 올랐는데요? 3% 올랐는데? 3%나 올랐네요. 저는 좀 오히려 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아니, 엔비디아 때문에 가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이러나 저러나. 왜냐면 너무 정배였고, 그리고 지금 지수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어제 방송을 못 했는데, 지수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을 했었죠. 엊그저께 방송했었죠. 그래, 레인보우 반등했더라고요. 예. 잠깐만요. 기판 좋죠. 너무 좋죠, 기판. 기판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자, 지금 에픽을 잠깐 키느라고 뭐를. 큐리오시 상이더라고, 진짜. 자, 제가, 이날 이제 딱 요 시점에 방송을 했잖아요, 유튜브를. 저 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유튜브 지금 3개월째 하면서 제일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딱 저 시점에 뭐라고 했냐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부정론자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게 제가 얘기를 이날 처음 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어제는 목이 너무 맛이 가가지고 회원방송 이외에 가해 활동을 하기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한 건데 어제는 방송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죠. 이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왜 이런 이제 이질감을 느꼈느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일봉을 보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거놨는데,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에 고정 뚫어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거를 제가 아마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립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아마 중립 시나리오라고 했을 겁니다. 주가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워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약간 지금이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이런 형태의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저는 워스트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 요게 이렇게 뚫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이거를 저는 워스트로 봐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놓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워스트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엊그저께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때 조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한 이유가, 단기적으로 요 워스트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앞전에 제가 시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3800, 4100 박스론을 얘기했었고, 이제 지수가 워낙 그때는 또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조금 올려야 되나 이 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박스가 맞아요. 돌고 돌아 생각해보면 뭐 4100 한 60까지 갔었나요? 결국은 뭐 이거를 뭐 4100에서 4200 정도 라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 박스가 맞더라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직 이 박스 하단을 어떤 확인했다라는 어떤 트리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 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저는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갈 거야 빠질 거야 요것만 좋아하실 거니까. 근데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의중이 뭔지. 저는 이 채널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일단 산정을 하고 일종의 박스의 형태예요. 이것도 올라갈 때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위에 채널을 돌파한다 여기를, 그래도 한번 내려올 건데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고 보는데, 대략 그 시점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좀 찌글찌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그 와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 와중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잘 나왔죠.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걸로 인해서 뭐 반도체가 갭상승을 하고 했죠. 이런 시황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엔비디아는 너무 정배고 전 때려 맞을 거라고는 봤어요.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그 다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한 부분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종목이나 섹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시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진짜 잘 없을 거예요. 대충 뭐 좋다 나쁘다 정도 해석을 많이 할 텐데,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시장의 문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차트 말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두 개죠. AI 버블론, AI 버블론하고 또 하나 뭡니까? 그 금리 인하 확률의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 이거 두 개잖아요. 그쵸? 자,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 두 개인데,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화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AI랑 유동성이잖아요. 그쵸?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그 화두는 AI와 유동성인데 하필 그거 두 개죠. 이게 AI가 금리 인하, AI 버블론과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게 다 요것들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는 건데 그거를 건드리니까 시장이 민감한 거라고요. 그거에는.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이 이슈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AI 버블론은 저는 이거는 뭐 버블론 말 그대로 이야기잖아요. 이 버블론 일종의 담론인 건데 이거는 계속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버블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반도체가 단순하게 오늘 가냐 마냐 이거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될 거는 AI 버블론이 야 AI가 버블인데 엔비디아는 실적 왜 이렇게 좋아? 심지어 실적뿐만이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젠순왕 아저씨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AI 버블론에서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뭐예요? 그 AI 칩이 계속 엔비디아가 스텝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엘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밑에 저사양 칩은 중국에 납품을 한다 만다 뭐 이거 가지고도 옥신각신했었고 계속 칩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요. 그 이 칩의 그 사용 연한을 뭐 이거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거죠. 사용 연한을 지금 한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아니다. 칩이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2년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최근에 디램 값이 왜 올랐습니까? 최근에 디램 값이 올랐죠. 급등을 했죠. 이거 왜 올랐어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쇼티지가 난 거잖아요. 수요 공급이 깨진 거잖아요. 오늘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디램 공급난이 되게 심각한데 자기네는 이제 디램 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어놨다. 다행히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우리나라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디램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저사양 AI 칩과 되게 연관성이 높아요. 즉 AI 칩의 사용 연한이 마이클 버리아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2년 이렇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AI를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 거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점을 그 피지컬 AI라고 보지만 그 중간점에 있는 게 그 추론. 이 추론 영역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디램으로도 HBM 과거에는 AI 출발은 HBM부터 출발을 했는데 근데 디램으로도 카바를 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추론 영역은 그 정도 고사양 칩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HBM이 OPM이 높아서 그쪽에 좀 더 비중을 점점 주다 보니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근데 하필 그 와중에 AI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디램 수요가 급증을 했어.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확 늘어가지고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AI 칩의 사용 연한을 이런 상황에서 2년을 본다? 에이, 이거 좀 너무 나갔지. 그러니까 일단 그 버블론에 대한 논리 자체가 조금 엉성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막 열을 올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버블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블은 제가 예전에 2001년인가 맞아봐서 아는데 버블을 맞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맞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안 움직여요. 하한가 갑니다. 하한가 가고 연하한가 가요. 버블이 터지면. 버블은 생각보다 되게 진짜 찍소리 못하고 얻어맞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러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예, 예전에도 그랬어요. 찍소리 못해요, 진짜. 버블 한번 이번 버블도, 아니, 근데 이번은 좀 다르죠. 예전에 인터넷 혁명 때랑은 좀 다른데. 여튼. 자, 저거 좋은 지적이에요. 저 말이 뭐냐면, 이제 B2C로 아직 가고 있지 못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기 나름인 건데, B2C로 못 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 이제 B2B에서 B2C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시장이 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만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게 전이가 되지 못하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있다 이 얘기인데, 아니 이게 전이가 되면 되죠. 예. 아니 그 빅테크 얘네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때려 박았는데 소비자한테까지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끼리 그러고 있다. 그러기에는 갑자기 그 뭐야 걔 누구야 워렌 버핏이 기술주를 그렇게 싫어하는 워렌 버핏이 알파벳에 투자를 한다? 너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부분이 훨씬 많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부담은 2번이 2번. 이게 부담입니다. 이게. 지금 금리 동결확률이 65%인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오히려 부담이고, 요거는 오늘 밤에 9월달 고용지표가 나와요. 자, 종목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3분만 시황 얘기 더 하고,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9월 고용지표가 오늘 밤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지난 지표긴 해요. 조금 지난 지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10월 지표는 못 나온대요. 왜? 이거 그거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안 됐대요. 셧다운 때문에. 그리고 11월 이것도 조금 평시보다 늦게 나온대요. 그래서 12월 10일 FOMC까지 우리가 굵직한 지표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밤에 있을 고용 지표, 그것도 좀 지난 지표, 그리고 PC 가격 지표라고 있어요. 왜냐면 CPI가 또 못 나온대요. CPI도 못 나온대요. 그래서 PC를 봐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사실 PC는 CPI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지표거든요. 인플레이션 볼 때.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봐야지. 사실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앞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대부분의 중론이 인하를 해야 된다로 가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가 자꾸 되잖아요.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게 되게 좀 타이트해요. 갑론을박. 마치 AI 버블론처럼 금리 인하도 12월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럴 때 지표가 딱 나와가지고 아 그렇지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 지표가 안 나와. 이러니까 자꾸 하다가 동결 확률이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은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확률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보고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요 시장이 요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거. 요게 프라이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이런 거다. 뭐 그거 치고 우리 시장 센 거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다 이 정도면 됐다면 3번 눌러보시고 이제 종목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가 독해요. 제가 어제 그 밤에 TV 방송하러 가는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니까 계속 기침 나오고
코가 목에서 나오고 막 입에서 코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가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최기훈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감기 걸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망가요? 이랬더니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혹시 박하연 앵커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뭐 매불쇼 이런 데 나오더라고. 박하연 앵커랑 최기훈 앵커가 저한테 대차게 옮았어요. 코로나를. 진짜 센 코로나를 옮아가지고. 근데 저는 코로나인지 몰랐고 그날 방송 출연을 하고 이제 그날 토요일이어가지고 토요일날 방송 출연하고 저는 가족들하고 강원도에 여행 갔었거든요. 근데 제 가족들이 강원도에서 전부 코로나 걸렸어요. 엄마, 아빠, 뭐 다 걸려서 다. 제가 데리고 간. 왕창 제가, 나름 제가 모든 비용을 이제 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좋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전부 코로나를 옮기고, 네. 일요일날 왔더만, 이제, 월요일부터 방송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앵커들이 다 저한테 올맞대요. 그때부터 막 숙주라고, 맨날. 저만 보면은 제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 맨날 도망다녀요. 어제도 그러던데. 어제도. 지금 좀 낫는데 어제도 방송 끝날 때쯤에 또 제 옆에 앉아있는 김정기 대표가 대표님 저 옮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병균도 아니고 맨날 옮았대. 뭐 숙주야 내가. 참. 전 애기한테 옮았거든요. 애기한테 옮았다고요 저는. 애기가 아팠고 와이프가 아프고 그 다음 제가 아프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하이님 어제 맞았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못하고 링거 맞고 주사 맞고 약 타오고 이랬어요. 어제 맞았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저는 오늘 반도체 보면서 아까 회원방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TLB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TLB를 보고 있었냐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이슈를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진 않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제가 왜 TLB를 봤냐? 주가 위치를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에서 제일 셌던 거는 기판이에요. 근데 기판 중에서도 이제 고점을 뚫을 것 같은 종목이 뚫기 직전이었던 종목이 TLB랑 대덕전자는 아예 뭐 고점이고 말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TLB는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만약에 오늘 고점을 뚫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엄청 센 거다라고 나 조금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고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TLB를 오늘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TLB를 일종의 인디케이터 삼아서 보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TLB가 만약에 고점 못 뚫고 밀린다? 이거는 원래 내 생각대로 약간은 그리고 보세요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의 심리 싸움인 건데 이 베팅 사이트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97%인데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서 시간에서 올라갈 걸 계산하고 어제 들어간 물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무조건 있지 않나요? 오늘 갭상승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 계산해서 단기 세력이 어제 들어가 있을 확률이 꽤 높잖아요. 이건 무조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단기 고차익만 먹는 거예요. 그 이슈 가지고 아침에 갭 뜨면 팔죠. 그러겠죠.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적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는 막 이렇게 보면 잠깐만 줌을 당겨서 이렇게 막 심택도 꺾이고 코리아 서킷에도 유독 기판이 좀 많이 꺾였어요. 많이 올랐는데 막 TLB 6% 빠지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내 생각은 밀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한 반응을 보자였는데, 그리고 TLB가 고점 뚫으면 인정하자였는데 밀리더라고요. 근데 밀리더라고요. TLB가 물릴 자리가 딱히 있나요? 물릴 자리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요. TLB 좋아요. 좋은데, 오늘은, 네. 오늘 반도체 보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아직 길게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제가 볼 때. 갈 길은 멀었고, 약간 제가 예상하는 찌질찌질한 장이 끝난다라는 신호를 저는 어디서 줄 것 같냐면 반도체에서 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좀 디테일한 예상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예상인데,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찌질찌질할 거라고 보잖아요. 찌질한 시장. 올라오면 내려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야,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 올라오고. 박스 변형 형태. 이 중에 우하향 박스. 이걸 전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다가, 위에 추세대를 뚫고 내려오면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제 패턴으로 바뀔 거다. 그 바뀌는 우상향 박스로 바뀌는 출발점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은 전 이거를 언제로 예상한다? 12월로 예상한다. 저는. 근데 이거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그러면 이렇게 바뀔 때 첫 스타트 누가 끊을까? 저는 이거는 반도체가 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12, 1, 2월을 주도할 시장은 코스닥이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 요때 좀 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은 딱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바이오 지금도 세죠. 네, 세요. 바이오 지금도 약하지 않죠. 바이오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바이오 셉니다. 정말 센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펩트론이 신고가네. 알테오젠도 신고가 영역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ETF는 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그 코스닥 레버리지가 몇 번이죠? 여러분 코스닥 레버리지 있잖아요. ETF를 안 해서.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 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모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기일 동안, 그러니까 11월 한 열흘 남았잖아요. 빠질 때마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사모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기는 해요. 12월 이후를 겨냥해서 빠질 때마다 산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꽤나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차트가 코스닥은 월봉으로 보면 기똥차요 진짜. 제가 사실 코스닥 월봉 차트 좋다고는 계속 얘기했지만 딱 하나 부담스러운 게 뭐였냐면요, 양봉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아씨 음봉이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나왔다가 또 다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음봉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오히려 코스피는 음봉이 있었어요. 되게 웃긴 게 오히려 코스피는 음봉이 하나가 있었어요. 훨씬 많이 올랐는데 요 음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씨 음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게 좀 찝찝했는데 이번 달에 음봉이 생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딱 저는 이번 달 음봉 마감시키고 위아래 꼬리 음봉 마감시키고 12월부터 다시 양봉으로 치고 가는 그림 요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닥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저항 라인은 제일 센 저항 라인은 이미 10월 달에 뚫었다. 근데 보통 뚫었으면 확인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거든. 돌파 후 안착. 돌파 후 안착. 소위 안착 확인하는 과정이 이 온봉의 그 역할. 그리고 나서 좀 식혀주고 다시 슈팅 쭉. 그러면은 뭐 요 코로나 때 고점 아유 뭐 쉽게 넘어 이런 거는. 이런 거 쉽게 넣고 탄력 붙으면 1200, 1300, 저 개인적인 목표치는 1500. 저 개인적인 목표치는 내년에 1500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너무 허무맹랑해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 코로나 때 고점 이거는 무조건 넘을 거다라고 일단 계산을 하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괜찮은 전략이에요. 예. 이 음봉 나올 때 사모으는 거. 월봉이 지금 음봉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사모으는 거.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아셨죠? 바이오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바이오를 야, 클로 많이 올랐다 진짜.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나? 근데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제가 이거는 좋게 보던 주식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관리 종목이 됐었거든요. 이때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때가 포인트인데 관리 종목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룰이 있어요. 이 와우넷 전문가 룰에는. 제가 맨날 말만 하고 관리 종목이라서 맨날 이랬던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왔네. 만 원이었던 게 3만 원이 넘어가는데. 바이오에서 요즘 센 게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일단 로켓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별로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뭡니까? AI 시대인데 AI가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그쵸? AI가 아니잖아 바이오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거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AI 바이오. AI 바이오는 AI잖아요. 그쵸? 그럼 AI 바이오 얘네들이 뭐가 있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시어스테크. 맞아요. 하이님 저게 정확해요. 맞아요. 다 반도체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장주는 반도체가 맞거든요. 대장주는 반도체가 맞아요. 근데 대장주는 반도체인데 아마 내년에 대장주도 반도체일 거예요. 이 사이클의 끝도 반도체가 장식을 할 겁니다. 이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피날레도 반도체가 만들 거예요. 처음 대장이 끝까지 가요. 그런데 수익률은 글쎄 내가 볼 때는 바이오랑 로봇 이런 데서 더 세게 나올 거라니까요. 의외로 수익률만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바이오 지금 보세요. 지금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얘인데 시어스 테크놀로지인데 얘가 반도체입니까? AI 바이오잖아요. 얘 AI 바이오잖아요. 얘가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한번 제가 생각나는 기업들 한번 쭉 볼게요. 3빌리언 좋죠. 자, 화장품 얘기 좀만 이따 할게요. 저도 화장품 보면서 내가 너무 쫄았구나 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자, 3빌리언 좋죠. 그리고 또 뭡니까? 토모큐브 괜찮아요. 토모큐브가 오히려 지금 보기에는 적절해요. 지금 보기에는 여기 좀 눌려있는 구간.
그리고 3빌리언 로킷 헬스케어, 로킷 헬스케어, 프로티나 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AI 바이오 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순수 바이오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제가 맨날 얘기했던 7종목도 다 좋고요. 심지어 지금 알테오젠도 좋아요. 알테오젠 고점 뚫는 차트예요, 이거. 고점 뚫고 가는 차트라고, 이거. 펩트론도 지금 고점 뚫었잖아요. 고점 뚫었잖아요. 보르노이 오늘 장중에 고점 뚫었었네. 다 신고가 레벨이잖아요. 아니 너무 특정 종목을 찝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누구나 하는 한미약품, 누구나 하는 한미약품.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생각보다 이미 가고 있고요. 이미 가고 있기도 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바이오 좋아요. 그래서 AI와의 접점, 글쎄 뭐 파미셀 정도가 접점이 있나? 근데 AI와의 접점을 찾으려면 AI 바이오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종목이 써드릴게요. 로키텔스 케어, 토모큐브, 프로티나, 그게 뭐야, 시어스테크, 롤로지, 그 다음 3빌리언, 뭐 유로핏, 뭐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랜만에 듣는다. 그것도 있죠. 그건 안 가던데. 이거 안 가던데요? 맞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거는 조금 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가더라고. 내가 딱 기억하죠. 저것도 한번 제가 쳐봤었거든. 안 가고 있어서 제가 안 보고 있던 주식. 오늘도 동양고속가요? 봅시다. 이거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소식 여기 나오네요. 서울 고속터미널 저기 반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 서울 서초구 서울 고속터미널이 재개발될 것이다.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네.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때마침 이제 화장품 얘기 잠깐 할게요. 때마침 그 중일 갈등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도 저는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때마침 중일 갈등이 또 있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 얘기를 하면 자, 그 애증의 달바 한번 볼게요. 결국 샀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요 며칠 하고 있어요, 사실. 물론 이게 추세가 지금 좋은 거 하나도 없고 한데, 그리고 올라온 게 뭐 기껏해야 한 10,000원 올라왔나요? 뭐 10,000원도 크긴 한데, 근데 결국 원래 생각이 맞긴 하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진짜 야금야금 올라가다. 이거 계속 양봉이잖아요. 양봉이 몇 개야? 9개네. 양봉 9개 치고 많이 못 올랐다. 근데 이제 얘를 보다가 제가 어제 이제 몇몇 종목 보니까 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 아모레퍼시픽. 어제 기준으로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입니다. 얘는. 이런 위치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이쁜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올랐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제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차트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바닥 확인하고 거래 한번 들어온 다음에 기준선 타면서 구름대 뚫고 있네. 왜 LA 차트가 왜 이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 확실히. 근데 오늘 또 올랐네. 에이블 CNC 이런 거는 241선까지 아마 내려왔을걸요? 그쵸? 네. 뭐 완벽하게 찍지는 못했는데. 얘네들이, 그 APR이 원래 대장주잖아요. APR. 얘는 패턴 다시 만들어야 돼. 지금 아마 그 JP 모건이 샀다고 해서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패턴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 차트는 일단 한 번은 기스가 났기 때문에, 다른 패턴이 한번 나와줘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 물론 요즘 장이 찌글찌글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장이 안 좋을 때 올라왔잖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다, 이쪽이 움직임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롯데관광, 이거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많이 오르네요. 얘는 근데 장기로 계속 올라가던 주식이고요. 관광주. 최근에 보면 뭐 서부 T&D 이런 것도 좋았죠. 이거 오늘도 많이 올랐네. 서부 T&D. 그리고 뭐 GS P&L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관광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사 수익 기대. 이런 것들. 글로벌 텍스프리도 세네. 글텍프리는 참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광, 카지노야. 파라다이스도 강하구나. 이쪽이 약간 니치마켓을 형성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관광, 화장품, 카지노. 이제 트리거는 중해 갈등. 트리거는 중해 갈등인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중해 갈등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엔 사실 좀 제한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이게 시점이나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맨날 얘기했던 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나는 볼 거다. 심지어 안 봤지만 나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한 달 내내 했어요. 방송 방송 듣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예.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계속 그 얘기를 아무튼 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11월 한정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이쪽 결론. 11월 한정에서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메인으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가 저의 결론이고, 제 생각대로 12월부터 장이 다시 고점을 뚫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이쪽이 죽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금 뭐 금리가 무섭다고 하면 저도 금리는 되게 부담되는 요소라고 보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요소가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대안 섹터로 보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대안 섹터로 보기에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도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있기는 했다, 분명히. 예.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볼까요? 오늘 근데 종들이 나쁘진 않은데, 수소 신규 상장주가, 이거 큐리오시스 이거 있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AI 의료 바이오 이쪽이에요. 큐리오시스. 요것도 제가 요거를 최근에 관종해 놓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점상 갔다가 다음날 한가 간 종목이라 이게
제가 아예 더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이날인가? 이날. 이게 변동성 엄청 큰데, 이날 이제 지금 밤에 수익률 대회 하고 있잖아요. 수익률 대회에서 요거 한번 들어가 봤다가 대차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제 회원들하고는 매매를 못 하겠고, 수익률 대회니까 한번 해봤는데, 아씨, 대차게 손절하고 나왔더니 다음날부터 가더니 오늘 상한가네? 아씨, 저점이 맞긴 했네 이때가. 근데 못 버티겠더라고, 종가 저값이니까. 나름 싸게 산다고 샀었는데도 못 버티겠더라고. 여튼 오늘 상한가고, 보니까 노타 삼익제약이 또 요즘 난리였죠. 얘네도 약간 대안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게 오늘 지수 좋기는. 근데 보면 대장주가 가야 추세 상승장이고요. 대안주가 가면 이제 아니에요. 그냥 이게 기술적 반등장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생각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생각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장주가 누구냐는 거지. 지금 대장주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는 AI와 유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주도주잖아요. 큰 결에서의 주도주는 그렇고, 대장 하나만 꼽아라 이거는 반도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심지어 상한가지도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는데, 뭐야,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와우 HTS 시황 브리핑. 다들 내. 카모 이거 응답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뭐 오늘 미장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 얘기도 제가 이따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반도체가 쉬잖아요. 아무튼 반도체가 쉬잖아요.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 뭐 여러 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메인인 반도체가 오늘 쉬잖아요. 그쵸? 뭐 로봇 반등하고, 뭐 화장품 좋고, 관광 쪽 좋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약간 매기가 분산된 느낌 없으세요? 딱 이거다라고 치고 가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다 두루두루 좀 분산돼 있어 지금. 이게 왜 분산됐을까요? 반도체가 쉬어서 그래요. 매기가 분산돼 있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 보면 반도체가 쉬어서 그렇다고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 같은 시점이 맞아요. 즉 굳이 따지면 기술적 반등장이 맞다고요. 아직까지는. 이것만 봐도 위로 가는 장은, 그냥 추세로 가버리는 장은 반도체가 무조건 땡겨요. 반도체가 일단 전 스타트를 무조건 끊을 거라고 보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너무 시간이 짧다. TLB는 좀 왔다 갔다 좀 하긴 했는데, 보통 하나의 패턴이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이라는 거 아무리 못 가도 두 달은 가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너무 좀 짧다 지금.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SPG 좋죠. SPG도 좋고. 그리고 이 대안주가 보통, 그거는 아시죠?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 신규 상장주도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급락할 때는 아닙니다. 적당히 빠질 때. 급락할 때는 오히려 아니에요. 급락할 때는 싸그리 급락이 돼버리고, 시장이 적당히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 신규 상장주가 항상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보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시장이 적당히 빠질 때
뭔가 애매하다. 뭐, 이 섹터도 애매하고 저 섹터도 애매하고 할 때, 신규 상장주에서 치고 간다니까요. 전형적인 대안주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대안.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있는데, 애매한 거야. 모든 게 지금 당장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아니면 아예 소외됐던 섹터.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장품 이런 거잖아요. 화장품 등등, 이런 거. 근데 오늘은 지수가 올랐어, 심지어. 근데 지수가 올랐는데 반도체 빠지고, 야, 신규 상장주 큐리오시스 상한가고, 야, 노타 12% 올랐고, 세라테크 8% 오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게다가 화장품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화장품이 센가 하고 두루두루 봤더니, 뭐야, 골고루 그냥 조금씩들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은, 반도체 수급 빠져서 쫙 분산이 된 거네? 와, 반도체 수급이 얼마나 들어있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오늘 반등장은 저는 막 이렇게, 와 하면서 따라갈 장은 아니라고 사실을 보는데, 저는 오늘 문자 종목도 아직 안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문자반 분들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제도 오후에 드렸고, 오늘도 오후에 드릴 거예요. 아마 남은 11월 기간 동안은 오후에 드리는 날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전반적으로 이 눈치 저 눈치 좀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닥이 나왔다라고까지는 제가 지금 확답을 못 하겠어요. 이 확답을 못 하겠다라는 건 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닥을 굳이 수치로 제시하면 3,800이거든요. 그러면 3,800 부근까지 이미 왔지 않나요? 근데 이 얘기도 계속 했죠. 제가 박스 하단 3,800 본다고. 어제죠. 어제 3,854까지 갔다 왔어요, 벌써.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 정도 저점 보고 있으면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저점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지금 변동성장이잖아요. 제가 자꾸 좀 이제 다소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위에서 따라 붙어 버리면요,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어 버리면 이게 커서 그래요. 이게 커서. 이게 생각보다 제가 11월 달에 겪어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거는 지금은 적합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려치는 게 무서워서 지금은. 올라갈 때도 뭐 되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쑥 올라가 버리고.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저는 다 좋기는 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다시 또 랠리를 보일 때 소고장주들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기존 레거시보단 다른 쪽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고민을 하시는 영역은 보면은 빠진 거에서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예, 맞아요. 저는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응의 필요성, 제가 11월달 시장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평소보다 어렵다, 확실히 11월이. 그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적합한 장이 아니다, 애초에.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냥 한 종목만 예를 드릴게요. 자람테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잡혀 들어가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종목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딴 종목의 예를 드려야겠다. 딴 종목의 예를 드릴게요. 뭐 할까? 다 똑같을 텐데. 자람테크로 할게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뭐가 똑같냐? 온디바이스 AI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트 봅시다. 차트를 보시면. 어라? 차트가 깨졌네? 네, 깨졌어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다 차트 깨졌어요.
차트가 깨졌어. 뭐냐? 깨졌어요. 이틀 전인가 깨졌어요. 오씨, 끝난 건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 자람테크 같은 것도, 지금은 이런 추세가 이제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라인에서 이제 돌리게 되면, 만약에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저점이라면, 그쵸? 그러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추세 라인을 그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응? 보시면 위도 위에 이게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의 기본 테두리만 안 무너지면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렴의 기본 테두리가 무너지는 건 안 되는데 그게 살아있으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올라오는 게 제일 좋지만 위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처음엔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데 고점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어라? 여기서 N자 나와가지고 고점을 뚫었네. 근데 여기서도 밀리니까 아니다.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추세라는 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추세 돌파했다고 위로 뚫리는 거냐? 결국은 다시 회귀가 됐죠. 결국은. 그래서 이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수렴하는 위의 추세도 마찬가지고 아래 추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게 주가 움직임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데 결국은 첫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수렴이라는 건. 응? 그냥 그거 싸움이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전개가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퀄리타스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이게 다 조금씩 형태는 다른데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수렴하고 있느냐. 원래는 얘도 이렇게 수렴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뚫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N자로 딱 정석으로 뚫었어요. 이렇게 여기 뚫었죠. 얘는 심지어 출발점도 뚫었어요. 그쵸? 얘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거예요. 얘는 수렴이 뚫린 차트예요. 이거는 뚫렸고 이 추세를 계속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가던 게 아니라 여기서 꺾여버렸네. 이건 이제 시장 영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시장 영향도 일종의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어쨌든 11월에 이렇게 꺾인 게 많아요. 잘 뚫은 애들도 꺾였고 아까 자람처럼 그 수렴하던 애들도 밑에가 뚫렸고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 지금. 어디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얘는 여기까지 이게 차트는 얘가 더 이쁘다. 근데 차트의 이쁨을 따지자면 이게 더 이쁜 차트기는 하죠. 아이고 잠깐만. 다시 지우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요 추세가 또 만들어진 거죠. 일종의 아직까지는 그 추세 하단이네. 그리고 여기 돌아 나오는 241선에 닿았잖아요. 여기서 요 주황색 요게 241선이거든요.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게 돌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돌아 나오는. 자리는 괜찮네요. 딴 거 쳐볼까? 딴 거 뭐가 있을까? 다 비슷해요. 이런 식이에요. 어버브 반도체라고 한번 쳐볼까요? 똑같죠, 이것도.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기본적인 구도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추세였다가 8월 달에 한번 깨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어때요? 이 추세였는데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네요, 혹시?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장난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여기가 저점이어서 추세가 더 각도가 올라 있었는데, 그 추세 타고 가다가 여기가 저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현재로선 저점이잖아요. 이거 더 꺾일 수도 있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기본 구도 자체는 살아있다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구도가 깨진 건 아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거잖아요.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N자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뚫을 때 보면 뚫은 다음에 이렇게 되돌림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를 공략하는 게 정석이고, 뚫는 거 돌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 따라 들어가는 게 정석이죠. 근데 결국 가격대는 비슷해. 그쵸? 뚫었다가 N자로 가는 게 이제 정석인데, 이게 얘도 아까 퀄리타스처럼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퀄리타스도 이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여기 지지되는 쳐서가다가 꺾였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퀄리타스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전반적인 흐름은. 다 비슷하다니까요, 이쪽 종목들 차트 쭉 보면. 결론, 얘네들은 저는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돌아가면은 얘네들은 그때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예. 첫 스타트를 반도체가 딱 끊어주고, 이제 12월, 1월, 2월을 코스닥이 주도하면서 바이오 2차 전지가 막 날아다니고, 이럴 때 반도체 소부장도 날아다닐 거라고 봐요. 소부장 중에서도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근데 때마침 이때 뭐가 있어요? 이때 뭐가 있습니까? CES가 있잖아요. 1월달에 CES가 또 있잖아요. 1월달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온디바이스 AI나 저 뭡니까? AI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안 끝났어요. 아시겠으면 3번 희망을 가지세요. 이쪽이 반도체 시장 장에서도 부진했던 건 사실이거든.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크게 갈 수 있어요, 분명히. 키워드 자체가 레거시에 좀 많이, 그러니까 디램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램에 많이 집중돼서 그런 건데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쪽도 그래요. 자, 조금 더 종목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스바이 엄청 세네. 한국 PIM, 이것도 신고가겠다. 이거 신고가 부분이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요. 오후 유튜브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오후 유튜브를 어제 그저께 못했거든요. 그저께 일단 조금 뭔가 가외 활동을 하기가 버거운데라는 느낌을 그저께 제가 처음 받았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자꾸. 이게 목이 약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이걸 아시려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 과거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아니랬는데, 이번에는 막 말할 때마다 여기가 무슨 생선까지 걸린 것처럼 아파요, 자꾸. 찌르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됐더니 어제는 아침에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나와. 큰일 났다. 나 오늘 TV도 해야 되고, 회원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막 30분 동안 얘기했더니 말이 좀 나와. 근데 좀 쉰소리가 나와. 이거 큰일 났다. 병원 가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 이번 감기 왜 이렇게 독하지? 코로나인가, 진짜? 이게 코로나랑 이게 섞이는 감기인가요? 이번 감기가? 내가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아픔이에요. 감기가 왜 이렇게 아파? 코로나인 것 같기도 하네, 그러고 보니까.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은 낸드 소재 아닌가? 이거 낸드죠. 그 어제자 나온 보고서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어제자 보고서를 본 게 있는데, 오후 유튜브는 11시 반에 바로 그냥 이어서 해요. 11시 반부터 제 개인 유튜브에서 합니다. 30분만 합니다.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요. 낸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덱스 보고서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 종목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인덱스 보고서는 좀 챙겨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ABL 바이오 나왔던 그 바이오 인덱스 보고서랑 이제 3빌리언이나 뭐 이런 것들, 시어스 테크놀로지 나왔던 이제 로봇 AI 그 인덱스 보고서는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을 텐데, 다 10월 말에 나왔던 거죠. 이제 어제자 나왔던 보고서에서 이제 디램과 낸드 업황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지금 시장이 엄청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한 10%포인트는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 디램 가격 상승률. 이게 더 오버해서 갈 거다. 심지어 디램의 OPM, 영업이익률도 지금도 되게 높게 잡고 있거든요. 이거 막 70% 전망 나오고 있던데, 지금. 어씨. 야, 디램 OPM 70% 이거 약간 선 넘은 거 아닌가? 진짜? 그리고 중간에 지금은 완전 머릿속에서 잊혀져 있는데, HBM, 요거, OPM 떨어진다는 소리가 좀 있었어요. 이야기.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연착륙. 얘네들은 오히려 HBM, 그러니까 디램이 왜 각광을 받았냐면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는데, HBM은 요 디램 올라가기 전에 요런 얘기가 먼저 있었어요. OPM이 얘네 떨어질 거라고. 왜? 얘네들은 미리 계약을 하거든요. 미리 계약해서 납품하는데, 원래 HBM이 좋았던 이유가 뭐죠? OPM이 좋아서였거든요. OPM 영업이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HBM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별화가 됐던 이유, HBM OPM이 어마무시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디램 업체들이 HBM9에 계속 증설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디램이 지금 공급 수요가 깨져버려가지고 그 와중에 AI 추론 시장이 커졌네? 디램이 부족해서 디램 OPM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아무튼, 기존에 지금 최근에 보고 있던 이 시각 자체가 디램 가격 상승률도 더 올라간다. 디램 OPM도 더 올라간다. HBM의 OPM은 미리 계약해 놓은 게 있어서 예전에 OPM이 높았던 시절에는 이게 디메리트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딱히 그렇지 않다. 즉, 연착륙을 본다. 마지막으로 낸드. 낸드 뭐 OPM 40% 보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낸드는 내년에 좋다더라고요. 내년에 좋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보고서 저도 본 거예요. 네. 낸드 내년에 좋다.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고요? 요즘 코로나 검사하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시 동신 세미큐브로 넘어와서 매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너 살 거야 이러면 모르겠어요. 이 주식이 원래 좀 무겁잖아요. 근데 얘만 딱 놓고 매수 매도를 한다? 지금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되는 시점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주가도 부담도 하나도 없네. 왜냐면 낸드 업황 내년에 좋대요. 그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약간 요 사이클이야 지금 보니까. HBM이 좋았다가 아까 이러저런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디램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낸드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이고 씨, 낸드 이렇게. 아니 다 영어인데 얘만 한글 이상하니까 NAND. 예.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사이클로 움직일 것 같아요. 반도체 빅사이클 맞죠 뭐. 예.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어떻게 부정해요? 그러니까는 시장 지수와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 수급, 글로벌 증시,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고 저는 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오늘 드린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황만 보는 사람이다. 반도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나쁜 얘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쁜 얘기는 딱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밖에 없는데 나쁜 얘기 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만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17분이네 벌써. 중간중간 방송 하루씩 쉬는 건 좋다. 이게 제가 어제 방송을 하루 쉬고 나니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마가 별로 안 뜨네. 뭐 이제 부작용은 실시간 종목들을 제가 보는 게 조금 약해진다라는 건데, 할 말이 많아가지고 어제 얘기를 못했더니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요. 할 말이 많네. 시간 잘 가네 오히려. 딱 이거 같아요 저는. 반도체는 이거 너무 좀 그런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네? 반도체가 대장주인 거 분명합니다. 심지어 바이오를 또 선호하고 막 이런 저도, 로봇을 선호하고 이런 저도 반도체가 대장이라는 거는 1단 1의 의심도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대장인데 뭘 의심을 하고 말 게 어딨어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2차전지 반도체, 그쵸? 2차전지 반도체가 제일 많죠 항상. 기운들 내십시오.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다만 올 지수 올라간다고 막 흥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11월까지만 우리 차분하게 좀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2번 11월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11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11월까지만 그래도 우리 지수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좀 봅시다. 11월 그 남은 기간 동안만. 그 사이에 이번처럼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오늘 밤에 고용지표 나오고 또 ADP 민간 고용 나오고 PC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도 변화할 거니까 그거 좀 봐가면서 전반적인 구도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면서 해도 된다. 너무 급하게 보지 말자. 예. 하지만 저는 문자반 종목은 이따 오후에 나갈 겁니다. 오후에 문자반 종목 그래도 나가야죠. 그래서 최대한 단타 칠 수 있을 만한 걸로 나갈 겁니다, 오늘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분 남았네. 1분 동안 종목들 조금 더 볼게요. 근데 앞에 이게 이건 어쩔 수 없다. 제 앞에 약간 그 시청자가 많은 분이 방송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1070분이 보고 계신데, 와, 이게 앞에 좀 탱커가 있으면 1500분 보시는 것 같고, 탱커가 없으면 1000명 좀 넘더라고요, 맨날. 근데, 점심 때 방송하는 우리, 경락이 형은 1500, 1700 맨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야, 역시, 반버지의 위력이구나, 이게.
한 섹터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난 그런 성향은 못 돼서. 네. 아니 어제 그 이영학 대표가 저 어제 TV 방송 나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 방송 몇 시에 끝나냐 이래서 왜요 이랬더니 술 먹자고. 그래서 10시 반에 끝나요 이랬더니 야 너무 늦게 끝나는데 아 내가 오늘 위스키 사주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줘요 이랬더니 아 10시 반 너무 늦는데 알았어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 그럼 너 일단 방송하고 있고 내가 10시 반에 전화할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컨디션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가고 안 오면 안 가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전화가. 야 그래도 야 시간이 너무 늦었다 다음에 보자 이러든가 전화라도 하든가 전화를 안 하네. 그럼 제가 궁금해서 먼저 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와가지고 순대국밥 먹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왜냐면 이게 감기 걸리고 막 이러면 약도 약인데 뜨끈한 국밥 같은 거 먹으면 조금 낫지 않아요? 뜨끈한 국밥 같은 거 먹으면 그리고 코 풀고 막 이러면 좀 나아요. 아무튼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집에 오다 말고 순대국밥집 가가지고 혼자서 또 차 몰고 왔으니까 술도 못 먹고 혼자서 순대국밥 원샷하고 왔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를 오늘 안 했구나. 2차 전지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대장은 에코프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에코프로라고 보는데 이때인가요? 11월 11일이구나. 갑자기 올라갈 때 벌써 올라가기는 내가 생각하는 올라가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 이건 단기적인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보다 센 거 한 번 올 거다. 이건데 이 논리인데 그러기엔 이거 너무 기간이 짧은데.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숙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조금만 더 숙성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넷 접속이 안 돼요? 와우넷이 왜 접속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와우넷 상담센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접속이 와우넷이 안 돼요 지금? 볼까요? 잘 되는데? 잘 됩니다. 저는. 예. 마포 오딱 삼계탕이요? 제가 옷 같은 건 또 싫어하는데. 제가 약간 대추, 옷, 뭐죠? 인삼, 뭐 이런 거 좀 싫어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도라지, 인삼, 대추, 옷, 이런 거. 요 흙냄새 나는 것들. 좀 싫어합니다. 저는 돈가스,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SPG도 좋다. SPG는 아직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주 중에서는 SPG도 그렇고, 유로메카 이런 것도 아직 주가가 거의 간격 별로 없고, SBB테크 이런 거? 이게 다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주식들이 차트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은 없죠. 그리고 부담도 없고, 안 올라갈지언정 손해를 크게 볼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글자 종목이 뭐지? 몸에 좋은 거를 다 싫어. 몸에 좋은 거 내가 뭘 좋아하지? 몸에 좋은 거는
떡볶이 몸에 안 좋아요? 떡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아닌가? 떡이 우리나라 그 조상님들부터 먹던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의 음식 아닌가요? 돈가스 좋지 않나? 그 돼지고기. 모르겠어요. 몸에 좋은 걸 내가 뭘. 아, 순댓국! 순댓국 몸에 좋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신규상장주가. 저는 그 신규상장주 중에서는 저는 오늘 만약에 바이오가 가는 장이었으면 이거 샀을 거예요. 사이닉 솔루션. 만약에 오늘 바이오가 쑥쑥 가버린다 라고 했으면 이거 그냥 질러버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장이 아니라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거 SK하이닉스 디자인하우스. SK하이닉스 디자인하우스. 설탕 덩어리, 기름 덩어리예요? 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뛰었어요. 2달 동안. 제가 오늘은 저녁에 꼭 뛰겠습니다. 사실 운동복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뛰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요요 현상이 왔어요. 요새 다시 살찌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운동을 했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9월달에 열심히 뛰었거든요. 8월달, 9월달에. 아, 2달 하다 말아가지고 도루묵 됐어요. 바이오가 가는데 사이닉을 산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뭔데? 이거. 전 2번으로 봤지만 1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제가 1번으로 보려고 했던 주식이었다고요. 뭐가? 사이닉 솔루션이. 근데 때려맞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T가 아는 시장이라면 저런 게 뭐 막 20%씩 쏠 거라고 저는 봤던 거거든요. 근데 IT가 꺾였으니까 볼 필요가 없지, 굳이. 운동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군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저 개인 유튜브에서 저는 뵐게요. 저 그 개인 유튜브가 이제 11시 반부터 할 건데 아마 1, 2분 딜레이는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바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위아래 꼬리가 오늘 변동이 별로 없죠. 갭상승, 엔비디아로 갭상승하고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야, 잠깐만요. 내일 뵐게요.